피부 화장품에는 치트키가 있어요. 근데요, 탄력, 피지케어, 전반적인 안티에이징까지도 효과가 있는 성분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모공이 줄이는 데도 효과가 있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깐달걀 아이 프로젝트의 고영욱입니다. 날씨가 너무 더워지고 습해서 끈적끈적거리는데 화장도 다 뜨는 것 같고 얼굴에 열감도 있고 트러블도 나고 그래요. 여름이라서 그런 걸까요? 맞아요. 여름이어서 그렇죠. 여름이니까 날씨도 덥고 습해지면서 피부 온도 자체도 좀 오르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겨울이나 봄에는 굉장히 건조하고 여름에는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화장품도 바꿔주고 피부 관리를 좀 다르게 해주는 편이 좋은데요. 오늘은 이제 다가오는 여름철 피부 관리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름에는 아무래도 자외선이 강하죠. 근데 심지어 물놀이나 휴가처럼 야외 활동이 늘어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야외 활동도 늘어나고 자외선도 강력하니까 이로 인해서 피부 노화, 색소 침착, 탄력 저하, 심하면 화상까지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높은 온도나 습도 때문에 땀이랑 피지 분비량이 증가하면서 모공도 커지고요. 이로 인해서 트러블도 많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날이 더우니까 땀도 많이 흘리면서 이제 샤워나 세안도 자주 하게 되잖아요. 이로 인해서 피부 장벽이 많이 약해질 수가 있어요. 일단 여름철에 해야 하는 피부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외선 차단제입니다. 여름철에는 강한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해야 하는데요. 야외 활동을 20분 이상 하신다면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운동이나 물놀이를 한다면 일반 선크림이 아닌 워터프루프 선크림을 좀 발라주는 것이 좋습니다. 일반적인 선크림은 땀이나 물에 금방 지워질 수가 있기 때문에 솔직히 바르나 마나 하거든요. 그리고 얼굴뿐만 아니라 여름에는 아무래도 반팔, 반바지, 민소매 이런 것들이 입게 되면 피부가 햇빛이 노출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목, 팔, 그리고 다리 그런데 꼼꼼히 발라주시고, 특히 이제 많이 신경 써야 되실 분들은 남성분들 귀 이런 데는 머리가 짧으면 귀 쪽도 이제 태양빛에 많이 탈 수가 있어서 햇빛에 노출되는 부분은 전부 선크림 발라서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본인이 선크림 바르면 너무 가렵고 따가워요 하는 이 민감성 피부라고 한다면 선크림을 바르시기보다는 이렇게 챙이 넓은 모자나 양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피부를 물리적으로 보호해 주시는 편이 좋을 것 같아요. 또 무더운 여름에 땀도 많이 흘리니까 찝찝해서 세안을 너무 자주 하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피부 장벽이 약해지고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물 온도는 너무 뜨겁지 않은 물로 해주시는 게 좋고요. 하루에 2번 정도만 해주시는 게 좋고, 너무 찝찝하다 싶으시면 가볍게 물 세안 정도만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피부에 노폐물이 많이 끼고 하는 것 같아서 뽀득뽀득하는 소리가 날 때까지 세안을 하고 싶으실 건데, 사실 뽀드득거리는 소리가 날 때까지 세안을 하면 그건 이제 피부가 비명 지르고 있다고 제가 보통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피부가 굉장히 민감한 길로 가고 있다는 비명을 지르고 있는 거라서 너무 강한 클렌징보다는 약산성 세안제, 그마저도 너무 과할 때는 그냥 물로만이라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크림을 바른 후에는 단순히 물로만 하는 것보다는 당연히 클렌징을 하셔야 되는데요. 너무 과한 클렌징보다는 이때도 순한 성분인 클렌징 밀크나 워터, 겔 그런 것들 그렇게 세안을 먼저 해주시고, 약산성 폼 클렌저 같은 걸로 이중 세안을 해주시게 되면은 땀이랑 노폐물, 자외선 차단제가 피부에 잘 안 남아있게 깔끔하게 제거를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름이어서 다들 신경 안 쓰시는 분들이 또 많은 부분이 보습이에요. 여름철에는 습한 날씨 때문에 안 그래도 끈적거리는데 보습제를 바르면 더 끈적거려서 바르기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하지만 여름철에도 보습은 필수로 해주셔야 됩니다. 자외선이 강하게 내리쬐면 우리 피부 장벽을 무너뜨려서 수분 손실을 촉진을 하고요. 더운 여름에 아무래도 실내 에어컨을 좀 틀게 될 텐데 에어컨 바람이 너무 과하면 피부 속에 수분을 빼앗아 가거든요. 그래서 피부는 조금 더 건조해지게 돼요. 그래서 피부 속이 건조하면 피지선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되면서 일명 수부지 피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피부 속부터 보습이 잘 되면 외부 자극에도 피부가 덜 민감하게 반응하고 트러블 발생률도 낮아지게 되는데요. 여름철에 끈적거림이 싫으시면 오일 프리인 제품을 선택해서 끈적임 없이 산뜻하게 발리는 제품으로 사용을 하시는 게 좋고, 너무 보습력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여러 번 덧발라서 피부 속에 수분을 채워주시는 편이 좋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면 우리 피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요. 피부 온도가 1도 정도 상승하면 피지 분비량이 10% 정도 늘어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난 피지 분비량은
모공을 통해서 피지가 나오기 때문에 피지 분비량이 늘면 모공이 커져 보이고 요것 때문에 각질도 더 많이 생기고 이렇게 악순환이 반복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각질 제거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너무 과도하게 매일매일 각질 제거를 할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뽀드득하는 소리가 나면서 민감성 피부로 가는 거기 때문에 뭐 아하, 마하, 파하 이런 성분이 들어가 있는 각질 제거 성분이 든 스킨 앰플 정도는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소량 사용하는 걸 권유를 해드리고요. 나이아신아마이드 성분이 든 화장품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피지 분비를 줄여줘서 모공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이제 피부 화장품에는 치트키가 있어요. 레티놀이라는 것인데요. 탄력, 피지 케어, 전반적인 안티에이징까지도 효과가 있는 성분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은 모공이 줄이는데도 효과가 있게 됩니다. 다만 레티놀은 피부 자극감이 굉장히 심해서요. 정말 소량을 사용해서 점점 사용량을 늘려가는 게 중요하고요. 저녁에만 바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서 피지를 더 많이 만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보습은 꼭 신경을 써주시고요. 자외선은 피부 탄력 무너뜨려서 모공을 넓힐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자극 제품으로 된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잘 발라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피지 분비가 심하고 모공이 넓은 게 아무리 홈케어를 해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고 하면 피부과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받는 것도 좋은 선택이 될 수가 있는데요. 모공 치료는 너무 비싼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되신다면 비싸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는 가성비 시술인 스킨보톡스를 추천을 드립니다. 스킨보톡스는 피부 표피층에 소량의 보톡스를 넓게 깔아주는 건데요. 이 보톡스가 들어가게 되면 피지 분비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도 있고 우리 모공을 붙잡고 있는 잇모근이라는 근육도 힘을 빠지게 해서 모공이 전반적으로 부드럽게 피부 결도 반들반들거리게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지 감소되는 효과도 있기 때문에 수분 부족형 지성인 피부신 분들, 이제 수분감과 유분감을 같이 좀 유수분 밸런스를 잡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하면 좋은 관리는 여름에는 물을 많이 마시는 편이 좋습니다. 땀 많이 흘리게 되면 몸속 수분이 밖으로 빠져나가서 물을 많이 마셔서 몸속 수분을 충전해 주시는 게 좋고요. 여름에는 피부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피부 열감이 심해서 너무 화끈거린다면 집에서 간단히 할 수 있는 거는 깨끗한 수건에 물 적셔서 넣어놔도 그것도 그냥 시원한 팩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로 해서 피부 온도를 내려주는 게 좋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타민C 섭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강한 자외선으로 인해서 피부 노화되는 것을 예방해주는 강력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같은 과일이라든지 아니면 영양제라든지를 함께 섭취해 주시는 편이 좋겠죠. 자, 오늘은 여름철 피부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름 하면 강한 햇빛과 그 아래서 시원하게 물놀이 하는 계절이죠. 뜨거운 햇빛으로부터 우리 피부를 보호해서 시원한 여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깐달걀 프로젝트의 고영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